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인구 유입과 이주 열풍으로 마을 공동체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마을 스스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과 신문을 만들면서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랫동안 리사무소로 쓰이던 건물 앞에 색다른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 방송을 안내하는 포스터입니다. 마을의 10대들 이야기부터 역사 이야기까지 모두 5개의 프로그램이 주민들 손으로 정기적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에 올려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자마을 미디어 와들락의 큰 몽생이 경대. 조금 몽생이 서키우다. 구자읍 지역 12개 마을의 이야기들을 직접 발로 뛰며 전하다 보니 벌써 1000회 이상 다운로드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기 고향이 평대리인데 들었다. 재밌고 아주 고향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육지로 떠나 있는데 일종의 또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고리. 물론 신문도 있고 종이 매체도 있지만 지역 원주민과 문화이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문화연구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마을신문 발간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굉장히 마을에 많이 오게 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랄까?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좀 있더라고요. 서로 소통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싶은 게 저는 바로 미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마을 미디어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제주의 공동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행 단체 여행 제한으로 제주 중국 노선 항공 여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 중국 노선 항공 여객은 66만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135만 명과 비교해 51% 감소했습니다. 한편 상반기 국내선의 경우 제주 노선 이용객은 1,370만 명으로 7.1% 증가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해 산이나 바다로 피서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시원한 용천수와 용암 동굴이 이색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용암동굴인 길이 7,400m의 만장굴. 지상으로부터 30m 아래, 동굴 내부는 그야말로 냉장고입니다. 동굴 밖은 폭염으로 푹푹 찌는 데 반해 동굴 안은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서늘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한낮 불볕더위를 피해 만장굴을 찾은 탐방객은 주말 기준 하루 6천여 명.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밖엔 너무 무더운데 여기는 너무 시원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워요. 검은 모래로 유명한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부근에 용천수가 샘솟는 옛 빨래터는 야외 수영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용천수에 뛰어들고 튜브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얕은 수심에 물결도 잔잔해 아이들이 놀기에 안성맞춤. 무더운 날씨에도 용천수 온도가 5도 아래여서 물에 닿는 것만으로도 차가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등목하는데 물 붓는데 거기서 얼음 붓는 느낌이에요.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도민과 관광객들은 색다른 피서로 무더위를 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림픽 상품 판매점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까지 전국에 최대 1,000곳 가까운 판매점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빙상경기 개최 도시 강릉에 있는 올림픽 홍보체험관. 다양한 볼거리를 갖췄지만 정작 기념품 판매장이 없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 전시 정말 멋있었는데 그런 기념품을 살 수 없다는 점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왔으면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상황에 올림픽 개막을 200여일 앞두고 기념품 판매점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올림픽 파트너인 롯데 계열사 3곳과 서울역에 이어
5번째로 김포국제공항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달 초엔 온라인 판매점도 운영을 시작해 인터넷으로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올림픽 때까진 전국에 900여 곳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롯데마트나 세븐일레븐 그리고 롭스와 같은 매장을 10월 정도까지 해서 오픈을 하고 그리고 경기장 지역에 한 22개 정도 매장을 해서 총 한 900개 정도 매장을 좀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춘천에선 이동식 판매점도 선보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청에서 공식 운영을 시작한 이 팝업 스토어 이동식 판매점은 다음 달 말까지 도내 곳곳으로 이동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피서철을 맞아 평창과 양양 낙산해수욕장, 동해 망상해수욕장,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도 차례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동식 판매점만 운영될 경우 해당 날짜를 놓치면 구매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창조직위원회는 판매점 마련이 늦어지긴 했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라이센스 사업 특성이 게임 타임 한 2개월 전부터 9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라이센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올림픽 관련 상품의 매출이 저조한 가운데 올림픽 열기를 확산시킬 묘책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얼마 전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환강용으로 팔려 문제가 된 해피풍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풍선에 주입된 아산화질소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애꿎은 카페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MBC 경남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 위로 뽀얀 크림이 한가득 올라갑니다. 휘핑크림의 부드러움과 쌉쌀한 커피 맛이 어우러진 음료를 찾는 손님들이 꾸준하다 보니 휘핑크림은 카페에선 없어서는 안 될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카페에서는 이 크림 만들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휘핑크림의 거품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아산화질소, 이른바 휘핑가스가 환각물질로 이용돼 사람이 숨지는 사고까지 나자 최근 구입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한 사람당 3개까지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수급이 안 되니까 좀 불안정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카페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루 평균 수십 잔 넘게 크림이 들어간 음료를 팔고 있지만 휘핑가스 확보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구매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 떨어지면 급하게 조달할 데가 없으니까 사용할 때 좀 불편이 많아요. 정부가 환각용 사용을 막기 위해 휘핑가스 유통업체들에게 판매 개수 제한을 요청하면서 소량 구매만 가능해진 겁니다. 휘핑크림을 사용해도 너무 많은 양이다. 요청하는 양이 그거를 조절을 해달라. 그래서 수입하고 판매한 업체를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 같이 해가지고. 정부는 이달 말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할 계획인 가운데 일부의 잘못된 사용으로 애꿎은 상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까지 5에서 40mm가량의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각종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전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현재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잠시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면서 더위는 잠시나마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8도 내외,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면서 폭염의 기세가 잠시 누그러지겠고요. 현재 산간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지만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오늘 섬 지역의 기온은 27도 내외로 출발해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해상에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일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흐리거나 비가 오고 있고요. 인천과 대구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은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낮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렌터카 교통사고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393건에서 2015년 525건, 지난해에는 5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7, 8월에 발생한 사고가 83건으로 전체 사고의 2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134건으로 25%를 차지해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제주시 구자읍 세화포구에서 낚시객 63살 허모 씨가 바다에 빠져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허 씨가 낚시를 하던 중 높은 파도가 덮치면서 바다로 추락했다는 동료 낚시객들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2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 화물선 부두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선적 2,200톤급 화물선 선원 64살 노모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노 씨가 사다리와 함께 바다에 빠진 뒤 보이지 않았다는 선장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제주시 한림읍 원령 삼거리 인근 일주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살 송모 할머니가 1톤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송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도지사와 도의장, 지역 국회의원 3자가 여론조사로 비례대표 축소 정수 조정안을 결정한 것은 민심을 배반한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농경연은 제주도가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위의 권고안이 아닌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제주 4.3 70주년을 앞두고 전국 교원 4.3 직무연수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에서 실시됩니다. 올해 7번째 열리는 이번 전국 교원 4.3 직무연수는 전국 시도에서 추천된 40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4.3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 진상규명운동의 성과와 미결 과제 등에 대한 주제 강의와 4.3 유적지 기행 등으로 진행됩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전국교원 4.3 직무연수에는 지금까지 전국의 교사 197명이 이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발전 시책, 정주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담게 됩니다. 이 밖에 정착 주민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범 사례 지역을 분석해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주도청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2015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데 보조금 문제와 인사,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집중 감사할 방침입니다. 2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업무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